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10월 4일이 되겠습니다. 10월 4일은 무슨 날일까? 한번 오늘의 그 소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우주 축제의 그 이제 시작하는 우주 축제 기간이 있는데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우주 축제 기간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뭐 우주로 그 이제 발을 뻗게 됐죠. 우주의 그 신비를 그 풀고 그다음에 그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주를 향해서 커다란 그 이제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상태죠. 뭐 우리나라 기술도 시간이 좀 더 가면은 결코 선진국 우리들보다 이제 선진국 우리들보다 한 발 먼저 간 그런 나라들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주저앉으면 안 되죠. 국가 경제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주 축제 기간에 우주 축제 주간이죠. 주간의 시작일 10월 4일 날 우주 축제 주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 축제 기간에 어떠한 그 내용들을 기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개척의 그 현 상황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축제, 세계 우주 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주 주간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전 세계 95개국 이상에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념하는 연례의 기념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우주 주간, 월드 스페이스 위크네요. 그래서 WSW예요. 세계 우주 주간은 공식적으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 조건 개선에 대한 기여를 기리는 세계적 축하 행사로 정의가 되고 있다. 예, 굉장히 거창합니다. 뭐 어찌됐든 과학과 기술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주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그 삶을 한 차원 바꾼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개선시킨다든가 뭐 그런 데 기여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은 굳이 우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 세 번째 볼까요? 세계 우주주간은 세계 우주주간 협회와 유엔의 조정으로 매년 기념이 된다. 조금 번역이 어색하죠. 조정이라기보다는 유엔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기념 우주 주간을 만든 거고 그것도 기념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 12월 6일 유엔 총회에서는 10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세계 우주주간을 연례 행사로 정해서 선포를 했다. 날짜 선택은 우주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4일과 10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4일은 1957년 10월 4일 최초의 인간이 만든 지구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이제 발사가 됐죠. 이것은 이제 소련에서 이제 그 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인간이 이제 그 만든 우위성이 나갔으니까 그걸 이제 우주의 도전이라고 보고 그걸 최초로 본 겁니다. 시작으로 본 거고. 그다음에 10년 뒤인 1967년 10월 10일에 세계 그 주요 국가들이 우주 조약에 이제 서명을 이제 한 겁니다. 뭐 주요 국가라고 하면 일단 뭐 미국과 소련을 그때 당시는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뭐 중국도 사실은 또 그런 데 뛰어들었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10월 4일 날 시작해서 10월 10일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뭐 그런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4, 5, 6, 7, 8, 9, 10, 딱 7일 일주일입니다. 세계 우주주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례 우주 행사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주주간의 모든 그 이벤트들이 이렇게 집중돼서 이제 개최가 될 테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우주 행사가 되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세계 우주주간은 96개국에서 8,000개 이상의 행사로 기념이 되었다. 아, 엄청나네요. 네. 일주일 동안에 96개국에서 8,000개 이상의 행사. 뭐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저런 행사를 막 벌리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행사에는 학교 활동, 전시회, 정부 행사 및 전 세계 전문관에서의 특별 활동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2019년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중학교를 이제
68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68, 69, 70년 그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그때 이제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죠.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제 각 학교를 돌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로켓 발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갖고 모형 로켓을 갖고 와서 막 발사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또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운동장에 이제 모여서 강의를 듣고서 모의 로켓을 발사한다 해갖고서 운동장에서 위로 쏘아 올려가 떨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한 행사들이 이제 특별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간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우주주간을 맺는데 그때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할 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21번 볼까요? 예, 우주주간의 주제는 세계 우주주간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아무나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네요. 2019년 세계 우주주간에는 별들로 가는 관문이라는 주제 아래 아폴로 11호 착륙 50주년, 인류의 달 탐사 계획, 망원경을 이용한 달 관측 등에 초점을 맞춘 많은 행사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달이라는 것이 다른 이제 별로 가는 다른 우주를 향해서 가는 어, 일종의 관문 글쎄요, 뭐 중간 기지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 우주정거장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고 달에 그런 기지들이 이제 건립이 된다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어, 뭐 그런 계획이죠.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지금 다누리호가 이제 가서 지금 그 보이지 않는 달 표면을 갖다 촬영해갖고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에 관련된 도전이 컸고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 세계 우주 주간의 주제는 인공위성이 삶을 개선한다였다라고 합니다. SES. 이거 어느 나라 말인가요? 프랑스 말인가요? 소시에테 유로피엔의 데스 세틀라이트인데 독일어라고 보기에는 앞에가 독일어스럽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CEO, SES CEO 스티브 칼라는 2020년 세계우주주간의 명예의장직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ES 하면은 우리 가수 생각이 나네요. SES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죠.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불렀던 가수입니다. 2021년에는 우주의 여성을 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에도 최초 우주인이 있었죠. 여성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음, 우주에 나갔다 온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계우주주간의 축제는 공간과 지속 가능성이다. 저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주 공간을 얘기하겠죠. 우주 공간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까다롭잖아요. 음, 진공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중력 상태. 인간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 바로 우주 공간인데 거기서 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2022년의 주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동과 준수였습니다. 세계 우주주간협회 월드 스페이스 위크 어소시에이션이네요. WSWA가 되겠습니다. 세계 우주주간협회는 50개국 이상의 국가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 비영리 조직이다. 비정부라는 게 non-government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리고 비영리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그러니까 NGO, NPO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직이 바로 세계 우주주간협회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버즈 올드린, 빌 나이더, 사이언스 가이, 톰 행크스, 드미트루 포나리오 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전 세계의 우주 리더들이 이제 협회를 이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위해 우주 사용을 장려하며 우주 봉사 활동 및 교육을 통해 과학에 대한 열정적인 교육과 과학 및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우주주간협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그 프로그램들의 목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협회는 교사 활동 가이드를 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그 교사들이 활동을 하겠죠. 그들에 대한 어떤 활동 가이드, 그에 대한 어떤 그 리소스, 자원을 갖다 이제 기본 자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계 우주 주간을 기념하는 각 국가의 행사, 각 국가는 그 국가만의 행사 달력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걸 기록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게 쓰여져 있는 거를 전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은 우주에 관련된 그런 그 기관, 그다음에 뭐 기업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저런 것을 다 지키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 인디아는 인도에서 유일한 세계 우주 주간의 지역 코디네이터다라는 얘기네요. 스페이스 인디아만 이렇게 특별히 꼽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각국마다 나름대로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제 항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항우연인데 항공우주연구원을 줄여서 항우연이라고 하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코리아 에로스페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카리죠. 우리가 그 우주선 띄울 때 보면은 칼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만들어져 갖고서 제작이 돼 갖고서 이제 우주 발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우주항공청 산하에 있는 법인이다. 이런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 갖고서 우리도 그런 그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우연이 발족된 날이 11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 그래서 10월 11일 날 그 항우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인이 정말 이 중력을 이기고서 우주 발사될 때는 엄청난 그 정신력과 체력이 소모가 될 텐데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선발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쭉 발사가 되고 나면 저렇게 해롱해롱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모티콘을 띄워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10월 4일인데 오늘이 그 강제구 소령이 사망한 날이죠. 월남 파병을 할 때인데 훈련 중에 부하가 완전 빈이 빠진 그 수류탄을 놓쳤는데 이제 바로 폭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 소대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으니까 그대로 터지면은 많은 소대원들이 그 살상이 들기 뻔하니까 이 강제구 소령이 그 폭발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이제 이렇게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을 해서 결국은 강제구 소령의 그 어떤 그 어, 육체만 손상이 되고 다른 그 어, 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아서 정말 살신성인을 한 그런 군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예. 1965년이니까 제가 2, 3, 4, 5니까 국내 4학년 때인가 그러네요. 정말 저희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 강제구 소령 강제구인가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단체 관람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직각 식사라고 해갖고 음식을 입 위로 이렇게 똑바로 들어 올렸다가 직각으로 꺾어서 입에 갖다 넣고서 이제 식사를 하는, 취식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마음에 그 흉내도 내고 뭐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육사의 교육이 그 직각이 나타내듯이 이렇게 엄격했던 그런 그 이제 시대였고 그런 교과 내용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실 육군사관학교가 11기 이후로부터는 그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교육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그 도입해서 교육을 시킨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육군사관학교 그 출신들이 상당히 엘리트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육사나 공사나 해사는 그 일반 대학보다 조금 일찍 그 선발을 해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그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세칭 이제 그 인류 대학이라고 얘기하던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런 그 수준의 학교에 갈 학생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입학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신체 검사죠. 뭐 체력 검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겠지만 거기서 또 탈락되는 그 인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ROTC도 입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그 트레이닝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당연히 이제 있겠죠. 상당히 오랜 기간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 강인한 아주 그 엄격한 그 이 과정을 갖다 다 통과해서 그 장교로 임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 군의 간성으로 일을 하다가 장성까지 진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국방을 쭉 지켜왔던 거예요. 요즘은 뭐 체계야 같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비교가 될지 그건 저로서는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자, 그 썸네일을 하나 동영상에서 띄워놨는데 수류탄, 부하를 구하려 수류탄에 몸을 던진 강제구 소령 이렇게 돼 있네요. 강제구 소령 추모공원을 가다. 희생정신 살신성인 고 강제구 소령. 아마 저 서 있는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동기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이게 강제구 소령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젊었을 때 모습인데 아주 잘생긴 얼굴이네요. 그래서 이 강제구 소령이 그 대위로 있을 때니까 정말 월남 파병을 앞에 두고 전도받는 그런 그 이제 군인이었을 텐데 저 부하가 놓친 그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그게 터지면은 많은 그 병력이 손상을 입게 이제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걸 몸으로 덮쳐갖고 정말 국가로 해서 그 사병들로 해서 산화한 그런 이제 장교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산화하고서 이제 그 대위에서 소령으로 일개국 이제 특진을 해서 지금 국립묘지에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 추석 때는 가서 이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뵙고 왔는데 제가 요거 다음에 갔을 때는 강제구소령 묘소에 가고 그리고 저희 동기들도 많이 음, 동작동 현충원에 있습니다. 또 한번 좀 불러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로 관람했던 그 영화가 아마 이게 그 영화일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옮겨왔고 썸네일만 그렇게 띄워놓은 건데 컬러 영화 60년대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 소령 강제구. 네. 그래서 이 두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강제구 소령이 어떻게 산화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쎄 내용을 저도 잠깐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은 못 하는데 최근에 잠깐 그 이제 일부분을 봤습니다. 상당히 효자였었고 그야말로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던 그런 젊은 가장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네, 그 어머니는 황정순 씨가 나오죠. 네. 강제구 소령으로는 신성일 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10월 4일이 됐는데 우주 축제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고 그다음에 10월 4일이 바로 그 강제구 소령이 산화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또 천사데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찌됐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될 우주 축제 기간에 우리 이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이 우주를 향해서 커다란 꿈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시도별로 보면 그 과학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전시가 되고 설명이 돼 있죠. 예. 모형이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면서 우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 강제구 소령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네,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